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흐름들 살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정리, 다음 주에 대한 대비 도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죠.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도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한중 관계 악화 우려감으로 오늘 리오프닝 주들 주춤을 했고요. 또 간밤 테슬라의 주가 하락세의 영향으로 2차 전지 조정을 받았지만 전고체 배터리들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 반도체 종목들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556선으로 출발한 지수였는데요. 출발하자마자 크게 밀리면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대비 0.73% 내리면서 2,544.40포인트로 50선 이탈하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 매매 동향입니다. 어제와 같은 수급이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이 나홀로 물량을 2,800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제조업과 전기, 전자 업종에서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고 특히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는 3거래일째 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사모펀드 쪽에서 연일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오늘 흐름도 코스피와 비슷하죠. 약세로 출발한 지수였습니다. 장중한 때 868선까지 내리기도 했는데요. 어제 대비 1.91%, 2% 가까이 크게 또 빠지면서 868.82포인트로 거의 저점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번 주 내내 같은 매매 동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인데요. 개인이 홀로 2,400억 원 오늘 담았고요. 외국인 기관도 각각 팔자세를 보였지만 다만 기관, 어제는 물량 크게 출회했지만 오늘 상대적으로 덜 출회한 하루였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어제 하루 안정세를 보였지만 오늘 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어제 대비 5원 40전 오르면서 1,328원 20전으로 거래 마치며 종가 기준 작년 11월 이후로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송가람 대표 그리고 이창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이죠.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오늘의 특징주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이수화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전고체 관련 회사입니다. 석유화학 제품,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국내 유일하게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원료인 황화 리튬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늘 이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전고체 부분에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목표 이런 소식에 따라서 일부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런 전고체 배터리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오늘 뭐 에코프로라든지 관련 대형주들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크게 눌리면서 오후장 들어서 함께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강한 상승 이후에 강한 다시 하락이 나왔지만 여기 지지 부분에서 잘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흐름을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2030년까지 2차 전지 산업에 2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를 추진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런 K배터리 3사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이런 세계 최초 전기차용 배터리를 상용화를 달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오후장에 눌렸지만 우리가 다음 주 이후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꾸준히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흐름을 체크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8% 이상 갭 상승 이후에 15% 이상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 상승폭을 유지를 못하고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흐름이 오후장에 나왔습니다. 네. 뭐 중기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강한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리는 흐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 추세 이탈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승 이후에 거래량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점, 그리고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은 점, 정부에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런 단기적으로 다시 매수 가격대까지 늘렸지만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수화학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15% 급등세를 보이다가 또 오후 되면서 응봉으로 마이너스 10% 약세를 보였는데요. 전고체 부분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도전 발표에 오늘 상승세 보이다가 이렇게 오후에 이런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지지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후 또 상반기까지는 관심 갖고 보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창영 대표님의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힘든 장이죠. 네. 그 힘든 장 속에서도 변동성 좀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네. 스펙주로 상장한 셀바이오 휴먼텍이고요. 제가 앞서서 일단은 뭐 시장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드리면 어찌됐건 4월 달은 보통은 좀 약세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결산법인이 12월 달에 끝나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은 사실 이번 달 그리고 5월 달까지 배당금을 받고 사실 떠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놓고 매매를 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렇게 좀 하락장일 때 좀 기승을 보여주는 섹터가 보통 우선주 그리고 뭐 스펙주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 셀바이오 휴먼텍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번 주에 스펙 상장한 기업입니다. 마스크 시트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특징이 뭐냐면 최근 2, 3년 새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20, 30% 이상 증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셀바이오 휴먼텍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마스크팩 그리고 여성용품 그리고 기저귀에 쓰이는 섬유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스킨케어 제품까지 사업 확장을 진행하면서 사실 이제 마스크팩 그리고 마스크팩 소재단 안에서는 이제 단연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은 이제 35% 정도가 되고요. 엊그제 상장을 한 따끈따끈한 기업인데요. 특징이 이제 대신증권에서 스펙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밸런스 10호 스펙도 스펙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11호 스펙도 라운텍이었는데 라운텍도 성공적으로 스펙 상장을 보여줬고 12호도 셀바이오 휴먼텍으로 스펙 상장을 보여주면서 대신증권이 좀 참 일을 좀 잘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느낄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셀바이오 휴먼텍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6,000원대였습니다. 6,000원대였는데 오늘 장에 12,0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공모가 대비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상승률을 달성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셀바이오 휴먼텍 같이 이렇게 스펙 상장한 기업들은 락업이 제일 좀 중요한데요. 셀바이오 휴먼텍은 이제 투자 조합이 한 10개가 상당히 15개 정도가 되는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투자 조합들이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락업을 설정하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락업을 설정을 하면서 오늘까지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만약에 이제 보호예수 기간이 안 걸려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급락을 보여줬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 보호예수까지 설정을 하면서 하루 그리고 이틀까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좀 상승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셀바이오 휴먼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네. 종가 기준 했을 때는 많이 좀 밀렸죠. 네. 시장 영향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진 않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락장일 때는 스펙주나 우선주가 이렇게 급등이나 급등락을 많이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힘든 시장에서 슬기롭게 빠져나오는 방법을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8시 무료 방송에서 그 힌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이오 휴먼텍 마스크 시트 제조 기업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로 27% 가까이 오르고 또 약세로 마감하며 큰 출렁임을 보여줬는데요. 하락장에서는 스펙주, 우선주의 급등락이 나오는 점 체크해드리는 의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송가란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가져온 종목은 네.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 사업자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국내 SRT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철도 사업에 이슈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이슈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오늘 이슈는 1조 원 규모 SRT 신규 고속열차 사업의 최종 적격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강한 상승이 오늘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철도 분야에서 굉장히 큰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충분히 벌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철도 쪽의 지속적인 매출 외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미래 산업으로 보고 있는 이런 방산주들 함께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방위업체, 무기, 장비주들 이런 정부에 공급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국방정책이 지금은 어느 정도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앞으로도 좀 더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국내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국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방산주들의 흐름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고 매출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수주액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계약을 끝마치고 그 수주액이 꾸준히 늘어났다라는 한 가지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 계약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매출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국가에도 추가로 이런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시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트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작년 하반기에 상반기에 큰 상승 이후에 눌림 이후에 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모두 잘 받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다시 정배열로 바뀐 이후에 어느 정도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거래량을 늘리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여기에서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단기로는 장대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눌림목이 나오고 조정이 단기로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로 우리가 접근도 가능한 기술적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지난 4월 12일부터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SRT 고속철 사업 입찰 선정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도 K2 전차 수주 기대감에 급등세로 오른 바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방산주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고 철도 유지 보수, 또 해외 수주 부분까지 짚어드리면서 재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송가란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창현 대표님의 특징주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특징주가 네. 고르기는 되게 쉬웠거든요. 사실 네. 왜 그러냐면 네. 올라가는 종목이 또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그렇기도 맞아요. 그렇고요. 사실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징주로 삼을 만한 종목들이 좀 많았다라고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종목은 마음 AI입니다. 마음 AI 여러분들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요? 사실 마인즈랩이고요. 네. 네, 마인즈랩. 그래서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는 마인즈랩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좀 잠깐 좀 설명드리면요. 음성 인식 그리고 얼굴 인식 그리고 자연어 처리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유일의 AI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유일이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투자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AI 플랫폼들, AI 관련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아직은 영업권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1월달, 2월달 사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3월달까지도 막판까지 좀 좋은 흐름 보여줬었지만 4월달 다시 가는 이유가 뭐냐면 4월 막판에 다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2차 전지에 대한 고밸류, 그래서 2차 전지에 자금 쏠림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를 필두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사실 약세를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섹터 그리고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AI 관련주들 사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굉장히 많은 급등을 보여줬었고 이번 달 4월 달까지는 사실 주가적인 흐름은 평균적으로 10% 이상 많이 좀 조정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이 단기 매수가 적기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늘 사실 코스닥이 1.7%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해준 가운데 AI 관련주들은 견조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시장을 뚫고 이 폭락장이라고 하는 시장을 뚫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려고 하면 수익 나는 주식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면 AI 관련주와 같이 하락장에서도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테마주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마음 AI 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가적인 흐름이 굉장히 좀 탄력적인 종목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흐름을 못 봤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삼성에서 AI 그리고 로봇 관련한 투자 소식과 함께 관련한 테마주들이 전부 다 급등락을 그리고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종가 대비 전일 종가 대비 18% 이상 급등을 좀 보여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늘 2% 가까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이 계속 눌린다는 관점에서 판단해 보면은 월요일장에도 마음 AI 충분히 주가 상승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마음 AI를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좀 하시려고 하시면 월요일날 시초가 공략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하락장이 유지되고 있는 관점에서 AI 관련주들이 그것을 뚫고 상승한다는 관점에서는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그날 전체적인 상승세를 전부 다 수익으로 보시고 종가 정도에 매도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마인즈랩 마음 AI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중이 27% 급등, 또 18% 넘게 오르며 마감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방한 중에 AI 관련 업체 만나면서 오름세를 더해줬고요. AI 관련주들이 1월, 3월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4월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단기 매수로는 현재가 적기다 말해주셨고 월요일장에도 주가 상승 예상해 주시면서
시초가 매수 전략 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하락장에 수익 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네. 여러분들 사실 좀 힘드실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그렇고요. 금요일 오늘장까지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나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 이 변동성 시장 안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보유 기간을 짧게 가지는 거거든요. 그 방법 중에 제일 효과적인 거는 단기 매매 전략인데요. 제가 오늘 8시 무료 방송에서는요. 단기성 매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매수부터 매도까지 어떻게 또 투자 포인트를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은 또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 이 단기 매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그리고 월요일장에 바로 수익 날 종목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8시 무료 방송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8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하락장 속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변동성 큰 시장이기에 단기성 매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용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4월 10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장비 종목 원준입니다. 오늘은 살짝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전문가님께서 32,000원까지 상방 열려있다 말해주셨고 또 26,000원, 27,000원 이제 기간 조정 선도 제시해드렸거든요. 어떤 전략도 주실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기간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건전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박스권 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중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열처리 소속로 장비업체입니다. 네. 이 장비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구간이고 또 이 섹터 내에서 이 종목들을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라인 그리고 열처리 솔루션에 공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고체 부분에서도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크게 나왔지만 큰 거래량 이후에도 밀리지 않고 지지되는 흐름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도 짧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잘 지지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기 흐름으로 봤을 때도 아직 단기 고점까지는 한참 남은 가격대 그리고 단기 흐름을 봤을 때도 큰 가파른 상승세 없이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단기 고점 라인대인 33,000원대, 36,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지금은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중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한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다시 눌렸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재매수도 가능한 위치 그리고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끌고 가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준 이 전고체 배터리 재료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추세 이탈 나오지 않는다면 같은 전략으로 32,000원, 36,000원 선까지 나올 수 있기에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미래산업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종으로 지난주 AS 때 목표 달성 이후에 수익 실현하면서 잔량으로 대응 의견 주셨거든요. 지금도 상단에서 횡보를 하고 있긴 한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단에서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속해 패키징 후공정에 필요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런 감산 소식이 나오고 이런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아직은 재고가 많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반도체 업종 내에서 턴어라운드를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업황이 확 좋아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업체나 전공정 업체들까지도 아직까지는 그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D램 수요 증가 부분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이런 수요가 갑자기 늘지는 않더라도 네. 감산 이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 외에도 정보 처리 쪽으로 할 수 있는 반도체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좀 더 고부가 가치 산업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도 추가로 부각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네.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기술적인 위치를 함께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중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중기도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우상향 흐름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면서 장대봉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거래량 없이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전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눌리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상승할 때에 강했던 이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 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악재에 따른 큰 조정이다라기보다는 단기 신용 물량 소화에 따른 단기 조정이 아닐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24,000원대 라인대가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 24,000원에서 25,000원대 라인이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량을 좀 더 보유해서
3만 원대 이상 그리고 3만 5천 원대 이상까지도 충분히 앞으로 가격대를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산업 단기 고점 돌파하면서 크게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약세로 어제 오늘 조정은 나왔으나 24,000원, 25,000원 선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으로 목표가까지 가보시는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15일에 매수했던 저출산 대장주 꿈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이번 주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꿈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테마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저출산 관련 테마주들 중에서도 대장주로서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박스권 흐름에서 어느 정도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체 시장의 영향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중기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35,000원대 크게 여기에서 2번 정도 크게 수익 낸 이후에 물량 축소 이후에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네. 이 꿈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시장이 어느 정도 약세였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모두 나왔다라기보다는 이 최근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큰 거래량 없이 꾸준히 눌리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이 23,000원대 라인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추가로도 모아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21,000원대 이 가격대 라인이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여기에서 매수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길어질 것이다라는 측면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1,000원대 라인이 이탈이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을 축소하시고 좀 더 아래 라인에서 매수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도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꿈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산업인 저출산 관련된 쪽에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에 대한 부각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짧은 박스권 흐름에서의 이탈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0일에 매수했던 LX 세미콘인데요. 97,000원, 98,000원 선 깨지지 않는다면 재반등 가능하다 AS 주셨고요. 오늘 1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와 함께 올해도 호실적 전망의 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7% 상승, 종가도 5% 넘게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LX 세미콘 어떤 전략 더 필요할까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평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구동에 필요한 프리스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가능성도 높고 여기에 흐름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 LX 세미콘이 OLED 쪽뿐만이 아니라 함께 반도체 쪽에서도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93,000원대 라인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 흐름에서 이런 지지가 나오면서 바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단기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늘리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상승 추세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현재 가격대 12만 원대 가격대에서 돌파가 나온 이후에 14만 원대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점에서 장비주들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전기차 장비주들 외에도
이런 OLED 관련된 장비주들도 우리가 지금은 지켜봐야 할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기술력이 있는 이런 LX세미콘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꾸준히 지켜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X세미콘 당분간 상승 추세 이어질 것으로 봐주셨고요. 12만 원 돌파 나온다면 14만 원까지 상향 제시해드렸습니다. 또 OLED 장비주 꾸준히 계속 관심 갖고 보자고 의견 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13일에 매수했던 OCI, 지난 월요일 AS 때 단 한 주도 매도하면 안 된다 의견 맞습니다. 주셨는데 진짜 계속 우상향 그려갔고요. 오늘도 하락장 속에도 3%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떤 전략 더 들고 갈까요? 일단 일정이 좀 나와서 네. 매도는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부라도.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일단 OCI와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은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2차 전지들이 고밸류를 받고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 업종들 사실 풍력 관련 그리고 태양광 관련한 업종 그리고 원전 관련한 업종들도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하락장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4월달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이제 떠나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떠나가 있고 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테마주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CI와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 오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OCI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OCI가 이제 27일 날 인적 분할을 위해서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30일 날 재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신 분들 제가 일단은 이 종목을 매수 사인을 드렸던 시기가 공개해 드렸던 시기가 3월 13일, 12일 정도 이제 방송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게 되면서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종목 OCI라는 종목이 OCI 홀딩스와 OCI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6일까지는 일단은 매도를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일정만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고 싶었는데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OCI가 이제 인적 분할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OCI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확대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대표이사가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의견도 조금은 좀 다릅니다. 뭐 증권가에서도 시각이 좀 이럴 수가 있는데 네. OCI 홀딩스와 OCI가 이제 분할이 되게 되면은 최대 주주 입장에서도 OCI 홀딩스, OCI를 지금 두 개의 주식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OCI라는 주식을 OCI 홀딩스로 현물 출자를 하거나 주식을 출자를 하게 된다면 네.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OCI 홀딩스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OCI 같은 경우에 워낙 또 저평가였고 지금 PER이 지금 3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시장 PER는 8배에서 10배까지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리레이팅 기간은 확실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변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OCI 홀딩스가 급등을 할지 그리고 OCI가 급등을 할지 아니면 둘 다 급등을 할지 아니면 둘 다 떨어질지는 이제 또 모르는 상황. 그리고 시장이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감안했을 때는 다음 주에 26일 정도에는 전량 매도하시면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좀 대응하고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대응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원전 등 이번 주 내로 신재생 테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로 OCI 27일부터 거래 정지 후에 30일 거래 재개 예정인데요. OCI 홀딩스와 분할되는 부분 설명해 드렸고요. 26일까지는 전량 정리해보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3일에 매수했던 원전 관련주 G2 파워입니다. 오늘 10% 장중 급등, 또 6% 넘게 7%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네요. 역시 원전주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사실 뭐 시장이 계속 어렵다
어렵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주나 자동차 관련 제조업 관련한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관련한 업종들이 좀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G2파워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원전 관련한 이슈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한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안에서도 이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한 업종 그리고 종목들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2, 3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탄력적인 주가 흐름, 뭐 상방이 될지 하방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G2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 해도 괜찮으시고요. 일부 비중은 뭐 남겨두시면서 이 탄력적인 주가 흐름 안에서 다음 주 장에 시장이 좀 무너지더라도 이런 그 원전 테마주들의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실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2파워 정부 정책 모멘텀과 함께 다음 주까지도 탄력적인 주가 흐름 전망해 드렸고요. 일부는 수익 실현하시고 남은 비중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8일에 매수했던 미래반도체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94% 넘긴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으로 이번 주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지난 금요일 AS 때는 차익 실현 의견 주셨거든요. 네네. 네. 일단은 지금 차익 실현 대부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제가 이제 앞서서도 계속 의견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제가 미래반도체를 제시해드렸던 날짜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삼성전자 관련 감산 이슈를 통해서 98%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반도체를 다시 한번 공략한다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실제로 이제 시장이 많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미래반도체의 특징이 품절주라는 거, 유통 주식수가 25%밖에 안 된다는 강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미래반도체 수익 실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망 관점에서 공략을 하시는 걸 제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저점은 잡아야겠죠. 그래서 저점은 22,5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추가적으로 2차 공략까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망으로 제시해드렸고 저점 22,500원까지 내려오면 추가 공략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송가란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 한일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강했던 섹터죠. 오늘 섹터 중에서도 곡물 수출 이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료주들, 곡물주들 전체적으로 다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이 섹터들의 흐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있어서 뭐 사료주들뿐만이 아니라 같이 움직였던 섹터들이 있는데 바로 육개주들 그리고 양돈주들 그 외에 뭐 재단 관련된 종목들까지 함께 움직였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여기에 있어서 이 섹터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것은 어떤 것을 체크해 봐야 하느냐.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곡물 수출 협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유엔 총장이 다음 주에 담판을 짓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음 주에까지 아직 이슈가 남아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렇게 강했던 섹터들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추가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오늘 가장 강했던 섹터가 아무래도 사료 섹터였기 때문에 그 사료 섹터 내에서도 가장 강하고 탄력이 있는 회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한일사료입니다.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어제 시장 한 차례 강한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을 늘리면서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어제, 오늘 두 가지 모두 다 여기에서 큰 상승 이후에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을 늘리면서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윗골이 나온 물량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 물량을 다시 소화하고 추가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추가로 갭상승 이후에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초가에서 월요일 시초가 이하로 매수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목표가는 6,000원, 목표 퍼센티지는 5%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사료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협정 중단 위기로 수요일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재료 남아있기에 상승 여력 더 예측해드렸고 목표 수익률 5%에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800원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곡물 관련한 네.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고요. 사실 이제 이 다음 주 장은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으면 안 될 장입니다. 네. 사실 변동성이 워낙 또 세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종목은 사료 관련한 기업입니다. 사료 관련한 기업이고요. 사실 사료 관련한 기업들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성은 없죠.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안정성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보율이 2,000% 이상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원활한 기업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앞서서도 지금 송가람 대표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은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곡물에 대한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작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곡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변동성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다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변동성 시장 안에서도 상승을 보여준 테마는 지금 현재까지 곡물 관련한 테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수익률 5% 잡고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은 제가 8시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사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지금 제일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 리스크, 변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1차 돌파가 나오는 종목을 잘 골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 자세한 전략은 제가 오늘 8시 무료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현 대표님도 곡물 사료주 추천드렸습니다. 현금흐름 확보한 안정적인 기업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마찬가지 설명드렸고, 변동성 시장에서 상승 유효한 테마이기에 추천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네, 사실 이번 주 사실 굉장히 좀 힘드실 텐데요. 그 힘든 시장 안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계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 뭐 스윙주도 스윙주이지만 보유 기간은 짧게 가져가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하락장일 경우에는 만약에 2, 3일 보유 기간을 잡고 공략을 하게 되더라도 그 시장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전부 다 종목으로 반영이 되고 주가는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는 제일 유효한 매매 전략은 단기성 매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오늘 8시 무료 방송에서 단기성 매매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 그리고 종목은 또 어떻게 참는지, 그리고 나중에 단기성 매매가 끝나고 나서 추후에 또 어떤 테마를 공략하는 게 맞을지, 5월달에 어떤 테마를 공략하는 게 맞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힘든 시장 안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단기로 수익 낼 수 있는 대응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이창용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